맞벌이 부부 절세 전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벌이 부부도 예를 들면 부부 양쪽이 근로소득자인 경우도 있고 부부 양쪽이 사업소득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근로자고 한 사람은 사업자인 경우도 있죠.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부부 모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 주로 해당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근로자라는 것은 부부 모두가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해서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를 말합니다. 부양가족이 이제 여러 명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소득 공제를 받아야 될까요? 그래서 부양가족이 만일에 2명이 있다 그러면은 두 명 다 남편이 받는 경우가 있고 2명 다 아내가 받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부부 한쪽이 예를 들면 한 사람씩 나누어서 받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봉이 높은 쪽으로 소득공제를 몰아야 세금 환급이 많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사실 소득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연봉이 높은 사람이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높은 쪽에서 절세 효과가 큽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만은 우리가 부양가족이 많거나 가족 전체적으로 소비 지출이 많은 경우에는 한쪽으로 몰면은 그 사람이 결정세액이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 그리고 또 한쪽 배우자는 가시표준이 높아져서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의 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부 합계 결정세액이 최저로 나오는 조합을 찾아서 하는 것이 세테크에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예를 보면은 이 사례는 우리가 남편 A씨가 부모님, 처부모님, 자녀 2명을 모두 몰아서 공제를 받으면은 남편은 결정세액이 제로가 나오지만은 아내는 300만원 정도의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부 합계 300만원 정도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처부모님만 한 사람만 받고 아내가 부모님이나 자녀 2명을 이렇게 나누어서 받게 되면 부부 합계 결정세액이 150만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절세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맞벌이 부부의 세테크를 하기 직전에 알아야 될 세법 내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맞벌이 부부 본인만 공제되는 것은 본인만 공제를 받아야 되겠죠. 보장성 보험료라든지 본인 교육비라든지 주택자금 공제, 기부금, 연금저축, 신용카드는 맞벌이 부부 본인에 해당되는 것은 본인만 받아야 됩니다. 단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쪽 배우자로 몰아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양가족 공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남편이 기본공제 받으면 남편이 아버지에 대한 우리가 보험료라든지 의료비라든지 교육비는 해당 안 되죠. 예, 기본 세액공제를 받아야 됩니다.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한 경우에 국세청은 부부 모두 보험료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고 유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누가 지출하는지 국세청에서 확인이 불가합니다. 고등학생인 딸의 수업료가 아내의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받는 남편이 딸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국세청에 이런 질문을 해보면은 국세청은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가 이제 교육비 공제를 받아야 되고 또 지출해야 된다 이렇게 유권에 해석을 해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이제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육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무적으로 현재 국적청 전산에서 남편이 지출하는지 아내가 지출하는지 국적청에서 사실상 확인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제를 받아도 자동 적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 이제 의료비 공제는 조금 복잡합니다. 얘 보면은 남편 연봉이 이제 3천만 원인 경우에 의료비 공제는 연봉의 3% 아래로 쓰면은 전혀 공제가 안 되죠. 그래서 3천만 원의 3%는 90만 원입니다. 최저 한도가. 그런데 부부 모두 합쳐서 의료비가 80만 원이라고 하면은 이 경우에는 전혀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즉 연봉이 높은 남편 쪽으로 의료비를 몰아서 공제하게 되면은 의료비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아내 연봉이 2천만 원이라 그러면은 2천만 원의 3%는 최저 한도가 60만 원이죠. 그래서 부부 합계 80만 원의 의료비가 지출됐다 그러면은 20만 원을 아내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공제 같은 경우는 연봉이 낮은 쪽으로 우리가 몰아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아내 치료비를 남편 카드로 결제를 한 경우 아내가 공제가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은 국세청에서는 아내가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합니다. 사실 부부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아서 가능하지만은 지출한 사람이 이제 몰아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이제 육군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좀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민법에 보면 결혼 이후의 소득은 공동재산을 보고 그리고 사실 이런 경우에는 남편이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 적발되지 않습니다. 누가 지출했는지 국세청 전산에서는 입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공제를 받아도 큰 문제가 안 되고, 그리고 만일에 소송에 가면은 이런 경우에 누가 이길지는 장담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라고 봅니다.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연봉이 4천만 원, 아내가 또 4천만 원 했을 때 부부가 각각 자기 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신용카드 공제가 90만 원, 90만 원 이렇게 받아서 180만 원을 받죠. 합계. 그런데 남편 카드를 몰아서 사용한 경우에는 남편이 285만 원 정도 우리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세율로 곱해서 절차액 계산해 보면은 각각 사용한 경우에는 27만 원의 세금 환급을 받게 되고, 남편 카드로 사용했을 때는 43만 원을 세금 환급을 받아서 16만 원 정도 절세액이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얼마 있는지, 그리고 카드를 얼마 사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세특급 케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항상 세특급에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세사 세특급 사례를 한번 보면은 남편이 연봉이 5천만 원, 아내가 5,200만 원 이렇게 됐을 때 남편이 시아버지와 하고 시어머니 예를 들면 공제를 받고, 아내가 친정 어머니 이제 공제를 받을 때는 부부 합계 우리가 결정세가 합계가 266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남편이 시어머니 한 분만 공제받고 아내가 시아버지하고 친정 어머니를 두 사람을 공제받을 때는 부부 합계 결정세액이 14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적절하게 나누어서 해보니까 절세가 124만 원 정도 나오는 것입니다. 세테크 두 번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남편 연봉이 4,900만원 정도, 아내가 4,400만원 해서 각각 이런 소비 지출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부양가족이 부모가 72세, 아들, 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친이 뭐 카드도 사용하고, 그리고 의료비도 한 170만원 정도 발생하고, 지정기 부분도 한 2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부부가 공제받아야 가장 환급이 많이 나올까요? 남편이 딸을 공제받고 아내가 아버지하고 아들을 공제받을 경우에 부부 합산 결정세액이 196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버지를 공제받고 아내가 자녀 모두를 공제받을 때는 부부 합계 결정세액이 170만원 정도가 나오죠. 그래서 차이가 한 26만원 정도 차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이 사실상 이 세테크를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예. 그리고 한쪽 배우자가 면세점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쪽으로 몰면 됩니다. 예컨대 한쪽 배우자가 올해 연봉이 한 1,400 정도가 안 된다 그러면 무조건 이건 결정세액 제로입니다. 면세점이죠. 이 경우에는 다른 쪽 배우자로 몰아서 공제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 아내가 연봉이 3천만이라도 이 케이스를 보면은 본인에 관한 공제를 받고, 그리고 연금저축 400만원 들고 부장선보험료 100만원 공제받으면은 아내가 연봉이 3천만이라도 결정세액이 제로입니다. 자신에 해당되는 공제만 받아도 결정세액이 제로이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자녀에 관한 모든 공제를 남편으로 몰아서 공제받으면 됩니다. 이 케이스는. 그래서 이 맞벌이 부부 절세 시뮬레이션 자체를 개인이 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맞벌이 부부 근로자 절세 안내 코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를 이용하면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가장 최적의 조합의 우리가 조합을 찾아줍니다. 단 부부 양쪽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해야 됩니다. 부부 양쪽이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고 한쪽 배우자가 정보 활용 동의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죠. 그 다음 방법은 한국납세연맹의 맞벌이 부부 절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케이스를 찾을 수 있는데, 한국납세연맹의 절세 계산기는 수동입니다. 자동으로 찾아주는 게 아니고 개인이 여러가지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절세 전략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내가 본인 공제만 한 상태에서 결정세액이 제로이면 무조건 다른 쪽 우리가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두 번째로, 아내의 어떤 카드 사용액이 공제 문턱인 연봉의 25% 밑으로 예상되면 남편 카드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초과한다면은 아내 카드를 사용하거나 내년으로 지출을 이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유아휴직에 들어가면은 그의 아내의 연말정산은 결정세액이 대부분이 제로가 나오겠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 카드를 주로 사용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배우자가 사업자나 기타 소득자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근로자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